툴젠이 앱클론과 고형암 대상 카티세포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 앱클론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임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파이프라인은 없지만 플랫폼 기술 위주로 연구하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서 툴젠은 T세포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활성화하고 앱클론은 카티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토카인을 최소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툴젠과 앱클론 모두 아직은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하지 못한 기업이다 보니 단발성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협업으로 함께 플랫폼 기술을 공동 개발,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길고 좋습니다. 앱클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 진입을 누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다행히 들어갔고,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임상 경험이 없다는 게 그게 하나 이제 좀 흠이긴 한데, 일단 그 비임상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이제 의미는 크겠다 하는 거고, 의미는 툴젠한테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툴젠을 좋게 보는 한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DGK 낙아웃 시키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DGK를 자르는 순간 세포가 조금 더 강력해지는 거죠. 카티의 성능이 조금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앱클론은 항상 병용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이 치료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에피토프를 찾아서 공략하는 그런 기술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T세포를 강화하는 그런 그 니즈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거를 툴젠이 이제 채워주고, 그 대신 툴젠은 또 이 DGK라는 특허를, 전 세계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검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카티 하는 누구든지 와서 우리 DGK 좀 잘라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DGK에서 비임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툴젠이 검증을 했을 때 검증은 됐거든요. 데이터로 나왔는데 이거를 임상 쪽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성능 있는 카티, 좀 더 강화되는 카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모든 카티 만드는 회사들한테 제가 보기엔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카티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몇 개입니까? 1,300개 이상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툴젠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두 기술이 합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한 개 기업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합쳐지는 순간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지금 파워풀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특히 앱클론이 또 그 사이토카인을 또 완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둘이 화합이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국내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를 들어 올릭스의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와의 미팅을 통해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개발 협력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가 단순히 기업을 IR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바이오 벤처와 빅파마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그 처음에는 중소형 업체들, 바이오 벤처들이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네를 알리는 그런, 어떻게 소규모는 아닌데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 규모가 점점 커진 그런 걸로 봐야 되고요. 그 한 3개로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기네 회사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연구 개발한 거를 소개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미팅을 통해서 기술 수출하거나 이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 파트너링이라는 그런 별도의 자리도 마련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3, 4일 정도는 그런 그 회사의 연구 개발한 것들을 소개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그렇게 이제 파트너링 하면서 기술을 수출하거나 뭐 또 이제 빅파마로서는 기술을 수입하는. 최근에 JP모건 이 행사가 또 그 점점 중요성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빅파마가 그 기술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자기가 연구 개발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 60%까지는 외부에서 기술을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이 워낙 넓어져 가지고 아무리 빅파마라 하더라도 한 개 회사가 자기네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세포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항체, 에디스라든가 뭐 이중항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사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커다란 바이오 행사 같은 거에 초청을 받는다는 게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해서 수출을 할 생각이 있는 회사라면 이런 행사 이후에 또 괜찮은 소식을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주주로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비대면으로 다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모더나도 이제 몇 개 회사가 안 가겠다 그러면서 아예 비대면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가서 발표할 때도 연자로 다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이제 포스터로다가 형태로 해놓고 자기 기술을 소개하고 각광받는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부각이 되고 어떤 기술이 뒤로 약간 밀려나는지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좀 좋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회사들, 그 다음에 가장 핫한 기술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바이어들을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주주로서는 어떤 기술이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구나, 네, 이런 네. 기술은 조금 밀려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제 올라올 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꼭 그거를 한번 결과를 읽어보는 게 올해 이제 바이오 시장을 이제 준비하는 가장 큰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처음에 어떤 기술들을 빅파마들이 관심을 더 갖고 또 이제 좋아하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24년에 송도에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빅3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모두 송도에 집결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바이오 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 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예로 들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송도가 보스턴처럼 네. 우리나라의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클러스터라는 그 용어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게 그 인력을 대는 우수한 대학들도 포진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들도 같이 많이 확보를 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처 캐피탈이 이제 그 근처에서 또 상주도 하면서 어떤 기업이 진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보는,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스타트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도가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대학들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으로는 그 안에서 뭔가를 다 한다라기보다는 서울하고 같은 권역에 있지 않나. 뭐 이제 고속철입니까? 이것도 만약에 뚫린다고 하니까, 광역 지하철이 뚫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서울하고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 그런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좋은 인력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겠죠.